프로젝트 그린은 2018년부터 대한미술공간 소나무가 기획한 자연 생태에 기반한 미술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에 그린 바디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2020년부터는 그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어떻게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취지에서 2020년부터는 격리 해제, 그린 백신, 그리고 올해 녹색 변종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그린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녹색 변종은 변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착안한 주제입니다.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것은 마치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개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예술적 변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기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녹색 변종에 참여한 5명의 작가들은 릴레이로 2주간의 레지던시와 일주일간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스튜디오 안에서, 어떤 작가들은 이 소나무의 야외 공간과 혹은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본인이 해오던 그런 작업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미술을 하고자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전시기간 중에는 작가의 만남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작가의 만남은 이 전시의 작가를 추천한 작가와 전시를 진행하는 작가 두 사람의 만남이기도 하였습니다. 작가들 간에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작업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녹색 변종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은 어떻게 조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소나무는 자연 생태에 근거한 새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회화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그거를 물감의 물성을 이용해서 물감 그대로가 하나의 사물이 되는 그런 식의 작업들을 했고, 설치 작업을 주로 했었어요. 처음에 제안해 주신 기획을 봤을 때, 이 공간을 또 찾아봤을 때 너무 예뻤어요, 공간이. 그래서 일단 거의 뭐 농담처럼 기획자 선생님께 그냥 그늘막 하나 치고 그림 그리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주변 풍경을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 기획 의도에도 맞게 초록 렌즈의 안경을 하나 제작해서 쓰고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를 약간 벗어나는 그런 현 상황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약간 후유증처럼 어느 날 내 눈앞이 초록색으로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효과를 그 안경에다가 넣어서 안경을 쓰고 세상을 초록색으로 보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안경에 또 이제 세상이 평면으로 보인다는 그런 또 설정을 넣어서 이제 설치랑 입체 작업을 하던 작가가 이제 평면 회화 그림을,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설정도 추가해서
네, 작업을 했습니다. 약간 디테일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네, 이게 안경을 썼을 때는 조금 더 색깔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지 약간은 이렇게 블러 처리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색상 자체도 약간 푸른기가 지금 다 좀 들어가 있거든요, 작업에. 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2주 동안 일단 허리가 너무 아팠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 각종 벌레와 새소리, 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네,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허리만 빼면.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그런 작업을 하게 돼서 되게 진짜 기뻐요. 왜냐면은 작가들한테는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거를 혼자 마련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게 되게 큰 작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어떤 개념적인 작업에 좀 더 치우쳐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뭔가에 치우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약간 더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각예술을 하는 정재범입니다. 키네틱 설치 작업과 보이지 않는 것을 물성화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면서 그 작업실에서 이제 식물 키우는 거랑 그 운동을 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제가 먹다 남은 과일 씨앗을 이제 심어보기도 하고 그걸 관찰하면서 그 딱딱한 씨앗에서 이제 싹이 나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작가로서의 이제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뭔가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제 딱딱한 씨앗이나 그 마른 가지에서 이제 뭔가 이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 그 식물의 생장 속도와 같다면 인간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지 않는 그 시간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 풀쉘은 속이 꽉 찬 껍데기에 대한 작업입니다. 주로 이제 제가 레지던시 기간 동안 먹고 버려진 이제 계란 껍질을 주 재료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 그 발아라는 작업은 이제 그러니까 씨앗에서 싹이 난 발아에서 그 아자를 이제 나 아자로 바꿔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새로 피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요. 그래서 그 버려진 계란 껍질을 제 두상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여서 그거를 덮어서 이제 뭔가
구하기 직전의 계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본 작업이고요. 두 번째 작업, 그 풀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2주 동안 먹고 남은 계란 껍데기를 모아서 그걸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계란의 형태로 단단한 덩어리로 만든 작업입니다. 이번에 단풍나무로 작업한 평등한 경쟁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이곳에서 구한 단풍나무 묘목들하고 이제 식물 생장 등을 가지고 설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시 기간 동안 이제 키가 다른 서로 다른 단풍나무 묘목들이 식물 생장 등의 그 높이대로 뭔가 고르게 자라지 않을까 하는 실험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작업인데요. 이곳에서 구한 흙을 가지고 이제 제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형상 위에 이제 야생에서 채집한 이제 버섯이 이제 자라나는 그런 실험을 하는 작업입니다. 페인팅 작업은 이제 제목이 타자화상이라고 지었는데요. 먼저 이제 제 얼굴을 자화상을 그린 다음에 그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낸 작업이에요. 작업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주로 이제 혼자 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타인에 대한 뭔가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좀 소남에 왔던 게 201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이후에 뭔가 이 개인전은 이제 처음이어서 그때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작업에 임했고 제가 코로나 이후에 갖는 어떻게 보면 개인전이어서 뭔가 제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하던 작업은 좀 두 상반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삶과 죽음이나 아이와 어른, 뭐 인공과 자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나고 섞일 때 생겨나는 그런 불안정한 에너지, 그런 낯선 느낌을 담고 있는 어떤 풍경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심리적인 풍경이라고 명명을 하고, 주로 집이나 뭐 문, 계단 같은 건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좀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표현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베지블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좀 수행적인 작업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이제 주로 식물 부산물들을 모아서 기록하는 형태로 벽돌을 만들고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지어 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부터 굉장히 그 보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오면은 이제 뭔가 몸을 막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고, 와서 좀 놀랐던 게,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 사실 밤을 볼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근데 여기가 그런 완연한 어둠을 볼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고, 저에게는
고라니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지만 이런 자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인간이 일으키는 이런 급속한 변화를 자연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그 고라니는 그냥 자기 집에 살던 대로 다니는 것 뿐인데 자기들이 늘 다니던 길이 갑자기 길이 끊기고 뭐가 새로운 게 들어서고 아무튼 계속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텐데 좀 그런 혼란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야생 박쥐와 인간이 접촉하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서는 안 되는데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야생과 인간이 접촉하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고라니와 제가 계속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 거구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겠다라고 느꼈어요. 인간에게도 혼란의 시기였죠. 코로나가 지금 뭐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지만 또 다시 생겨나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기가 그냥 잠시 소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연에게 보채 시간을 줘야 되는데 사실 자연은 그냥 내버려 두면 굉장한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경계가 무너진 게 저희 현 상황이라면 다시 경계를 짓고 내버려 두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 전시장은 인공의 장소지만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상의 경계랄까? 그런 저희가 이렇게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경외심을 다시 좀 상기해 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경계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서 깊이를 좀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게 그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잃고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런 압도되는 느낌을 바라고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아주 옛날에 어렴풋이 좀 해보고 싶었던, 그런데 잊어버렸던 그런 게 좀 되돌아 나온 느낌? 그런 걸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았나. 그게 현재랑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서 실현이 되었고 이게 오히려 발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작업으로 가는. 글쎄 작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은 많잖아요. 항상 많은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부딪히는 게
항상 문제인데 어쨌든 했다는 거 실현해 보았다는 그 경험 자체가 저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스컬프처나 인스톨레이션을 만드는 게 어떤 새로운 언어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심이 있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양상, 안과 밖, 삶과 죽음, 다양한 측면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모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을 이제 시각예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리고 자연 일부로서의 인간이 무언가를 회복하는 과정, 회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연구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또 재료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작업은 레이어링이라는 작업이고요. 포비돈 소독액과 거즈 그리고 흙이 사용되었고요. 아무래도 포비돈이나 거즈는 피부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이 공기와 살 또는 신체와 시간의 중간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재료 그 자체를 전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 안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재료와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포비돈이라는 성분이 이론대로라면 산소와 만났을 때 특히 색에 있어서 휘발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비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이 점점 이제 휘발하면서 다시 하얀 거즈가 되고, 이런 것이 새살이 다시 돋아나고 회복되고 백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화상을 경험하면서였는데, 제가 화상을 입고 나서 제때 잘 치료하지 않고, 화상은 빛에 노출되면 흉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고 그냥 계속 방치한 상태로 있었더니 계속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흉이 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이 되게 치유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이게 자연스레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무언가 매개체가 있어야만이 회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흙과 관련돼서는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를 되게 심하게 앓았었는데, 어머니께서 황토가 피부에 좋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제품을 되게 많이 사셨어요. 그런 황토가 가진 어떤 치유의 가능성?
또 그리고 황토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집을 짓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그런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 그것은 또 저는 치유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흙이라는, 특히 황토라는 소재를 포비돈과 거즈와 함께 설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피부와 관련해서 바세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세린이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잖아요. 근데 바세린이라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석유를 시추하던 과정에서 되게 우연히 미국의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바세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두터운 과정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정제하고 여과하고, 또 저렇게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정을 덧입히는데, 그 새까만 석유를 하얗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계속 질문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이제 여과지에 랩핑을 해서 공간 안에 들여놓고 싶었고, 랩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과지로 사용한 커피 필터가 기름기가 계속 묻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바세린이 그 여과지를 이렇게 꽉 끌어안는 느낌이 들면서 전시장이라는 공간도 저 여과지를 끌어안는다는 느낌? 뭔가 세 가지가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입구에 설치된 대형 반창고는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관객들이 전시장 안에 입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어떤 되게 미세한 정보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케일을 확장을 시켰고, 일종의 생경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스티로폼 상자는 이제 주로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을 배송할 때 쓰는 스티로폼 상자이고요. 실제로 제가 배송을 받았던 스티로폼 상자이기도 하고, 그 안에는 이제 천일염과 꿀물 그리고 더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제 감기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모두 소염 또는 살균이라는 주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기의 균, 염증을 죽인다는 그 행위가 무엇일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염증이란 무엇일까? 저런 스티로폼 박스 안에, 특히 저 소재가 되게 이제 현대적이고 정말 환경 파괴적인 소재인데, 그들이 섞여 있다면, 그렇다면 이 원재료의 어떤 순수성을 수동적인 자세로 내비두면서도 파괴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체를 이 공간 안에 넣어서 사람들이 대체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것은 이제 활력원이라는 꿀벌에게 주는 사료의 포장재인데요. 저 작업은 제가 여러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최근 들어 자꾸 꿀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고, 물론 그 계기가 기후변화, 소독약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했는데, 저의 흥미를 끌었던 가설 중에 하나가 저 활력원이라는 저 인공적이고 되게 화학적인 물질을 제 꿀벌에게 급이하면서 그게 면역력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꿀벌의 호르몬 작용을 되게 저해시키고 오히려 반작용을 했기 때문에
꿀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과 벌의 어떤 수직 관계가 보였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꿀벌이 이 생태계 안에서는 가장 아래에서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없으면 이 생태계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상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수직 관계의 전복에 대해서도 흥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안에는 5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실, 마모, 완전, 찰나, 발광이라는 단어고, 이 모든 게 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작업들이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변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제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들에게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어떤 정보를 심어준다?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의미에서 저 단어를 이제 입구 반대편에 있는 벽에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2주 동안 있으면서 아무래도 밤에는 그 빛공해가 없다 보니까 정말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것처럼 도시에 있다 보면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주로 이제 자동차 소리라든지 다양한 소음 공해들이 있는데 개구리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들으면서 실내지만 계속 이런 자극들에 저의 감각들이 소통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양면성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실로 이렇게 관계를 엮어가면서 설치랑 영상이랑 이렇게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저기 파종은 애니메이션 작업인데요. 제가 그 비어진 민둥산에다가 나무를 하나씩 전부 다 그려놓고 또 장난감 그 포크레인이 와서 무자비하게 또 다 뽑아버리고 나는 또 거기에 또 채워놓고 조그만한 씨앗들을 이렇게 퐁퐁퐁퐁 심으면 갑자기 또 산이 되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소나무 주위를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탐험을 했거든요. 탐험하는 와중에 여기 뒷마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짓기 위해서 그 산을 아예 다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순식간에 누가 내 머리를 저렇게 막 뜯어버리면 나는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은데 자연은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저렇게 내어주다가 지금 어쨌든 자연이 화를 내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욕구들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조금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또 한 번 비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안성에 제가 5월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자전거를 타면서 안성천을 이렇게 탐험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딱 본 게 무지개와 달을 봤거든요. 무지개는 다리 위에 무지개가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무지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천을 소개하는 간판이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물에 비친 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자연을 사람들이 가두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그런 욕구, 탐욕들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일출과 일몰을 찍게 되었는데 그 찍었던 지점이 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일출을 찍고 그 뒷면을 해서 일몰을 찍고, 그렇게 무지개의 한 부분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찍을 때는 일출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몰을 찍을 때도 한 방향밖에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지점에서 앞, 뒤를 찍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안성에 와서 강에 비친 달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달하고 그 사막이 이렇게 탈피한 게 발견을 했어요. 여기 소나무에서. 그리고 길 위에 로드킬 당한 새가 있었거든요. 탈피한 이 사마귀는 이렇게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는 생물이 된 거잖아요. 새는 또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같은 이렇게 양면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저수지의 물도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채워진 물이니까 그 자연들을 조금 가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출, 일몰을 저수지에서도 조금 찍어서 비슷한 지점들을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이 모니터를 2대를 생각하고요.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얘가 일출인지 일몰인지 약간 모르게끔 모호한 지점들을 조금 만들었거든요. 저도 찍으러 다니면서 이거 일출 같은데 밝아지는데 일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두워지는데 일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점들을 계속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게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방향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런 뒷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감추거나 아예 못 보이게 만들면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 생각했던 것보다 아예 다른 양면을 띠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과 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을 수는 없지만은 딱 일치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런 색감이라든지. 그래서 저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 중에 하나로 조금 일치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유년 시절에 이렇게 자연이랑 같이 놀았던 기억들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촌에서 태어나서 자연과 계속 어울리면서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의 씨앗은 늘 자연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단순하고 순수한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 처음 씨앗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관계를 가지면서 지내다 보면 나의 여정 자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되게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기 와서도 자연을 이렇게 계속 탐험하면서 그 자연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자연이 저한테 주는 태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비워내고 또 채워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상이랑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하게 됐죠. 이런 다른 또 작업들을,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든지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업들을 또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내 이런 탐험들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해도 되게 재밌겠구나. 나를 자연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